20대 남자와의 비밀, 결국 드러난 충격의 결말. 내가 테이블 위에 놓은 증거들을 보는 순간 아내 지영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다. 20대 남자와의 사진들, 호텔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내 아내가 숨기고 있던 진실은 바람보다 더 충격적이었으니까. 남편의 증거 수집 마지막 확인. 지난 2주 동안 나는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다. 탐정사무소의 도움으로 지영과 그 20대 남자 김준호의 만남을 모두 추적했다.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심지어 호텔 입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었다. 민수 씨, 마지막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탐정 김 과장이 전화로 말했다. 오늘 오후 2시 강남 XX 호텔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직접 보겠습니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호텔로 향했다.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기다리며 지영의 차를 확인했다. 오후 1시 50분 지영의 빨간 아반떼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10분 후 지영이 한 젊은 남자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준호는 생각보다 잘생겼다. 키도 크고 옷도 센스 있게 입었다. 하지만 그게 더 화가 났다. 내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접근했을까? 나는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지영이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다. 3시간 후 그들이 나왔다. 지영의 표정이 밝았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얼굴이었다. 언제부터 나와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안 지었을까? 김준호가 지영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작별 키스를 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영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저녁 7시 지영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여보, 미안.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미팅이 잡혀서 늦었어. 지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 힘들었겠다.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지영이 냉장고를 열며 물었다. 아무거나. 나는 배 안 고파. 지영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저녁 메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컨디션 안 좋아? 감기라도 걸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통화 내역을 출력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따로 정리했다. 내일이 D-Day였다. 긴장된 대화, 아내의 불안한 표정. 다음 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지영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거실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증거들을 순서대로 배치했다. 7시 정각 지영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다. 아마 오늘도 김준호를 만났을 것이다. 여보, 웬일로 일찍 왔어? 지영이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지영이 소파에 앉으면서 내 표정을 살펴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여보,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나는 대답 대신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3주 전 지영이 김준호와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다.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에이, 이게 뭐야? 내가 더 잘 알지 않아? 어디서 났어? 내 구글 포토에서. 삭제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동기화되어 있더라고. 지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여보,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는 두 번째 사진을 놓았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것도 설명해봐. 지영이 손을 떨기 시작했다. 그건 그냥
호텔 앞에서 그냥. 세 번째는 신용카드 내역이었다. 호텔 결제 내역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50만 원. 스위트룸 하루 요금이더라고. 워크샵이라고 했던 그날 말이야. 지영이 완전히 당황했다.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가 중요해. 내가 거짓말했다는 게 중요하지. 네 번째는 통화 내역이었다. 김준호와의 통화가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었다. 매일 2시간씩 통화했네.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어? 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끝날 일이야? 다섯 번째는 메시지 캡처였다. 사랑해, 보고 싶어, 남편 몰래 만나자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다. 이것도 미안해서 끝날 일이야? 지영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나는 어제 찍은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줬다. 지영과 김준호가 호텔에서 나와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어제 회사 미팅이었다고 했지? 지영이 완전히 무너졌다. 여보, 제발. 제발? 뭘 제발? 지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 8년 결혼 생활을 배신해놓고 용서.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받아봐. 뭐라고 하나?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일도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마지막 남은 감정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가족 모임에서 드러난 의심의 시선. 주말 양가 부모님이 모이는 정기 모임이 있었다. 나는 이 자리를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지영의 잘못을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지영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영은 지난 2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 내가 증거들을 보여준 후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지영이 어색하게 웃었다. 민수야, 너도 표정이 안 좋네.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네, 아버지. 큰 싸움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바라봤다. 평소 가족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농담하던 내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었다. 뭐 때문에 싸웠는데? 장인어른이 물었다. 지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다. 수저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지영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수야, 확실한 거야? 아버지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증거도 다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지영과 김준호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장모님이 지영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두고. 아빠, 미안해요.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장인어른이 지영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때렸다. 이 못된 년이 집안 망신을 어디까지 시킬 거야? 여보, 너무 심해. 그 장모님이 말렸지만 장인어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심해? 이게 심한 거야? 저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가족들이 모두 지영을 질타했다. 평소 예뻐하던 시어머니조차 등을 돌렸다. 우리 민수를 어떻게 볼 면목이 있어? 8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영이 불쌍하기도 했다.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영이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야?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장인어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지영이 간청했다. 기회? 무슨 기회? 이미 기회는 다 날린 거 아냐? 나는 그때 입을 열었다. 이혼은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바라봤다. 민수야, 이런 여자와 계속 살 생각이야? 아버지가 물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의 거짓말, 더 깊어지는 불신. 가족 모임 후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더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우선 정직하게 말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3주 전. 동창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다. 동창회에서 김준호를 만나게 된 것,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다가 점점 깊어진 것, 호텔에서 보낸 시간들까지. 호텔에서 뭐 했어? 그냥 대화만 했어. 정말로. 거짓말 하지 마. 50만 원짜리 방에서 대화만? 지영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정직하게 말 안 하면 바로 이혼 서류 쓸 거야. 여보, 제발 말해. 한 번 있었어. 나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한 번이 아니었겠지?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세 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어디가? 지영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지영에게 말했다. 김준호한테 전화해. 왜? 직접 만나고 싶어. 여보. 그러면 더 큰일이. 큰일? 이미 큰일 다 났어. 전화해. 지영이 어쩔 수 없이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만나고 싶다고 해요. 전화 너머에서 김준호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아 말했다. 저는 안 나오면 경찰서 갑니다. 선택하세요. 남편이 공개한 충격적인 증거. 다음 날 오후 3시 나는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김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5분 후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민수 씨인가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앉으세요. 김준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영 씨와 어떤 관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친구끼리 이렇게 해요? 키스하는 사진을 본 김준호가 당황했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말하세요. 거짓말하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김준호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3주 전부터요. 누가 먼저 접근했어요? 제가요. 왜? 김준호가 대답을 못했다. 왜냐고 물었어요. 그냥 지영 누나가 외로워 보여서 유부녀에게 접근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지영이가 돈 줬죠? 김준호가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그건 시계값 200만 원, 호텔비, 식비, 용돈까지 해서 얼마나 받았어요? 저는 나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다. 지영이 김준호에게 송금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800만 원. 3주 만에 800만 원을 받았네요. 김준호가 완전히 당황했다.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제 아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한 게 아닙니다. 정말 좋아해서. 26살이 34살 유부녀를 좋아해서? 김준호가 말을 잃었다. 당신 다른 여자들도 있죠? 네.
무슨? 나는 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꺼냈다. 김준호가 다른 기혼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 여자들도 설명해 보세요. 김준호가 완전히 무너졌다. 어떻게 이런 걸? 전문적으로 유부녀들 상대로 이런 일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 이 여자들은 뭐예요? 다 친구예요? 김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지영이한테 받은 돈 다 돌려주세요. 그건 저도 생활? 이걸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였다. 이 여성들 남편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제가 연락해놨거든요. 김준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지영이한테 받은 돈 다 돌려주세요. 둘째,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셋째, 이런 일 그만두세요. 알겠습니다. 20대 남자와의 관계 폭로 순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영에게 김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놨다. 김준호가 모든 걸 자백했어. 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뭘 자백했어? 너한테서 800만 원 받았다는 것, 다른 유부녀들도 여러 명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너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용했다는 것.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맞아. 너 말고도 다른 여자 2명이 더 있어. 모두 기혼 여성들이고. 나는 다른 여성들과 김준호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 사진들 봐. 너랑 똑같은 포즈, 똑같은 장소야. 지영이 사진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건 거짓이야. 거짓? 김준호가 직접 인정했어. 그리고 이거.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준호가 지영 누나도 그냥 돈 주는 여자 중 하나였어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 왜 조작을 해? 사실이니까 받아들여. 준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 돈을 사랑한 거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지영이 울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완전히 바보였다는 거야? 그래, 완전히 바보였어. 26살 남자가 34살 유부녀를 진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은 없어. 넌 이용당한 거야. 완전히.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영 누나 죄송해요. 앞으로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받은 돈도 돌려드릴게요. 지영이 그 메시지를 보며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이제 알겠어?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 주변 가족의 경악과 분노. 다음 날 나는 양가 부모님들을 다시 모셨다. 김준호와의 만남에서 알게 된 추가 사실들을 알려드려야 했다. 어제 그 남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 어땠는데? 아버지가 물었다. 26살 무직이고요. 지영이 외에도 다른 기혼 여성 2명을 더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뭐? 다른 여자도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네. 일종의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화를 내며 테이블을 쳤다. 이 못된 년이 그런 놈에게 당했다는 거야? 지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영이가 그 남자에게 총 800만 원을 줬습니다. 800만 원? 시아버지가 놀라며 소리쳤다. 우리 집 돈을 800만 원이나? 네. 시계가, 호텔비, 용돈 등등해서 800만 원입니다. 장모님이 지영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때렸다. 이 미친년이 800만 원을 어디다 썼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서 되는 거야? 그 돈이면 차도 바꿀 수 있는 돈이야. 시어머니도 분노했다.
8년 동안 얼마나 아껴 모은 돈인데 그런 놈한테 다 퍼줬다는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가 계속 말했다. 그 남자가 지영이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거였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 바보 같은 년이 그것도 못 알아봤어? 장인어른이 소리쳤다. 아빠, 정말 몰랐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26살이 34살 유부녀를 사랑해? 정신이 있어 없어? 시아버지가 지영 앞에 서서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야? 민수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지영에게 말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하고 나가.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8년 동안 키워준 게 이게 다야? 장모님도 지영을 질타했다. 내가 우리 딸이라는 게 부끄러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가족들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지영이 완전히 무너졌다.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다. 일어나. 울기부터 하지 말고.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수야, 이혼해라.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입을 열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정을 못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지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바라봤다. 민수야,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 변명과 후회 교차.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지영과 나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지영은 계속 울고 있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뭐든지 할게. 정말 뭐든지. 우선 왜 그런 짓을 했는지부터 설명해. 지영이 한참 동안 울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혼 초에는 그렇게 달콤했는데. 그게 바람 핀 이유가 돼? 아니야. 이유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너는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TV만 보고. 언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어? 언제부터 꽃 한 송이 사다 준 적이 있어?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알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 나를 여자로 봐줬어. 여자로? 너는 나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봐. 아내이긴 하지만 여자로는 안 봐. 지영의 말에 나는 뭔가 찔리는 게 있었다. 준호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옷도 예쁘다고 해주고 화장 바뀐 것도 알아봐주고. 그런 건 다 가짜였잖아. 돈 때문에 한 거였어. 그래.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어. 지영이 더 울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을 뻔했는지. 소중한 건? 너. 우리 결혼 생활.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나는 지영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여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완전히 바뀔게. 어떻게 바뀔 건데? 투명하게 살게.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어디 가는지도 다 말하고 늦으면 중간중간 연락도 하고. 그런 건 기본이고. 그럼 뭘 더 해야 해? 나는 한참 생각했다. 사실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지영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김준호한테 받은 돈 800만 원 다 받아와. 알겠어. 둘째, 회사 그만둬. 지영이 깜짝 놀랐다. 회사를. 왜? 그 남자를 거기서 만났잖아. 또 다른 남자 만날 가능성 차단하는 거야. 하지만 내 경력이
경력이 중요해 아니면 우리 결혼이 중요해? 지영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만둘게. 셋째, 앞으로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걸 결정했지. 어디 갈지, 뭘 살지, 어떻게 살지.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해. 지영이 망설였다. 싫으면 이혼해.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할게. 무릎 꿇은 남편 아닌 이번엔 안 해. 그날 밤 지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8년 결혼 생활에서 지영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처음이었다. 항상 당당했던 지영, 때로는 나를 무시하기도 했던 지영이 내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다. 일어나.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지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제부터 규칙을 정할 거야. 응. 첫째, 매일 밤 9시 이후에는 외출 금지. 알겠어. 둘째, 친구들과의 모임도 사전에 허락받기. 지영이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용돈은 매달 50만 원. 그 이상 쓸 일이 있으면 미리 상해. 50만 원. 좀 적지 않아? 적어? 800만 원 날린 사람이 50만 원이 적다고. 지영이 입을 다물었다. 넷째, 휴대폰은 항상 공개. 비밀번호도 공개. 알겠어. 다섯째,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진한 화장 금지. 왜 화장까지? 다른 남자 유혹할 수 있으니까. 지영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다. 여섯째, 옷도 내가 검사한 후에 입기. 여보, 그건 너무. 너무? 너무는 무슨 너무야? 이 정도도 싫으면 이혼하자. 아니야. 알겠어. 일곱째, 매일 밤 오늘 뭘 했는지 보고하기. 응. 여덟째, 컴퓨터, 노트북도 모두 공개. 비밀번호 변경 금지. 알겠어. 아홉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매일 확인. 지영이 점점 지쳐하는 표정이었지만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열째,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한다. 너는 의견만 말할 수 있어. 의견만. 그래, 의견만. 최종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 지영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지킬 수 있어? 지킬게. 다 지킬게. 한 가지라도 어기면 바로 이혼이야.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알겠어. 나는 지영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8년 동안 항상 지영에게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권위와 주도권 되찾은 남편. 일주일이 지났다. 지영은 정말로 모든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회사도 그만뒀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매일 밤 그날의 행동을 상세히 보고했다. 오늘은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청소하고 저녁 준비했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영수증 있어? 여기 있어. 나는 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했다. 왜 이렇게 비싸? 고기를 좀 비싼 걸로 샀어. 여보가 좋아할까 해서. 앞으로는 미리 물어보고 사. 알겠어. 김준호로부터 800만 원도 돌려받았다. 생각보다 쉽게 돌려줬다. 아마 다른 피해자 남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았다. 이 돈 어떻게 할까? 지영이 물었다. 새 차 사자. 내 차는 너무 낡았어. 내가 결정해도 돼? 아니, 내가 결정할게. 너는 의견만 말해. 지영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지영이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만남 횟수가 줄어들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해? 내가 물었다. 별로. 좋지 않게 봐. 당연하지. 바람핀 사람을 좋게 볼 사람이 어디 있어? 미안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영이 점점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진한 화장을 안 하고 화려한 옷을 안 입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뻤다. 여보. 왜? 고마워. 뭐가?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지영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아직 시작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응, 그럴게.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이 완전히 달라졌다. 항상 나에게 허락을 구하고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모든 행동을 투명하게 했다. 여보, 내일 엄마가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도 될까? 어디서? 집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 2시간 정도. 괜찮아. 가. 고마워. 이제는 내가 허락해주는 것조차 고맙다고 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부부 관계의 새로운 균형 사이다 결말. 6개월이 지났다. 지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순종적이고 나를 존중하고 항상 내 의견을 먼저 구했다. 그날 저녁 지영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뭔 날이야? 내가 물었다.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한 지 6개월 됐잖아. 아, 그래?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날 버리지 않아서. 기회를 줘서. 나는 지영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응. 이제 이게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맞아.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봐. 내가 말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 씨인가요? 저는 최준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아, 남편분이신가요? 저는 지영 씨 대학교 동창인데. 지영이는 동창회 안 나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영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뭐가 웃겨? 여보가 지켜줘서. 든든해. 당연하지. 이제 너는 내 거니까. 응. 여보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생각했다. 6개월 전만 해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 지영은 예전보다 더 나를 사랑하게 됐고 나도 지영을 다시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도하는 사랑이었다. 여보. 응. 사랑해. 나도.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자. 응. 하지만 조건은 그대로야. 당연하지. 나는 여보가 허락하는 선에서만 살 거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1년이 지났다. 지영은 여전히 모든 조건을 지키며 살고 있다. 아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이런 옷 봤는데 어때? 지영이 옷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좀 짧지 않아? 그럼 다른 걸로 볼게. 응. 친구들이 가끔 지영을 걱정한다. 너무 남편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지영은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준 남편이 고마워. 어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지영도 나도.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평등한 관계가 됐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지영이 모든 걸 주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한다. 그리고 지영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보, 고마워. 지영이 매일 밤 이렇게 말한다. 뭐가? 날 버리지 않아서. 당연하지. 넌 내 아내니까. 응. 여보 아내야. 평생. 그렇다. 이제 지영은 정말로 내 아내가 되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아내 때문에 고통받던 남편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던 아내는 이제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다. 지영의 바람 덕분에 우리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제 지영은 절대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다. 그리고 나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남편이 되었다.